안녕하십니까.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긴급으로 이걸 방송을 좀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난 3월 1일 분노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월호 광장에 이렇게 세워졌던 이 희망 촛불이라 그러나요? 이 촛불을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는데 이 세월호 광장의 이 희망 촛불이라는 것은 북한의 그 대동강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주체상탑에 이 모형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겨 있어서 예, 뭐 이거 따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자유애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 불편해하고 뻘불견스러웠던 그런 장치물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불법 장치물이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를 치워줬으면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지윤 기자님, 네. 리버티 코리아의 나지윤 기자님 모시고 또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그 임수환 편집국장님 두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대책 토의를 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책 토의. 네, 나지윤 기자님, 이게 현장에서 뭐 이 일을 좀 그 취재를 하셨다는데 네, 이게 지금 거기 많은 제보들이 오는데요. 어떤 제보들이 오냐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지태 의원님께서 오늘 이걸 저기 방송으로 이렇게 혹은 언론으로 보셨을 겁니다. 이날 3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넘겨뜨려서 분해 지금 이게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이게 여기서 아마 나온 구조물을 가지고 이제 해체 대한애국당 국민 애국당 당원들이 많이 있었네요. 이 모자랑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애국당에서 이제 아마 주도를 한 거지만 이제 그 주위에 계신 시민들, 애국당에서 주도해서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김지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면 서울시가 철거하지 않고 두고 보니 시민들이 철거해 준 거라고 주장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기사에도 한번 올렸는데요. 불법을 적법이 보호해주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게 되는데 이건 분명히 서울시에서 해명이 될 게 뭐냐면 서울시 땅에 불법 조형물이 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왜 길가에 보면 구청장님이 나온다고 왜 간판이 아닙니까? 이 간판에 넣어놓으면 막 그대로 가고 막 벌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치우지 않고 몇 년 있은 거죠, 이게? 이게 그저 한 4월 16일, 그러니까 한 4년 가까이, 한 4년 가까이 이게 있었는데. 이게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조형물 위에도, 그러니까 조형물만 따진 거예요. 조형물 위에도 서울시민 재산 다수가 손괴됐다. 그게 뭐가 손괴됐냐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공이 알아서 철거할 일이지만 개인이 아무나 철거하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옵니다. 그 당시 집회에서 파손된 난관, 유리 등 공공재산물이 파괴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조형물을 세웠으면 그 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단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경찰들이 먼저 고발을 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사를 한다고. 고발 전에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우국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왜 이걸 세우는 사람들이 나서지가 않고 경찰들, 공권력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이 서울 박원순 시장이 되게 빡빡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2012년에 그 옥인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중대사관이 그때 있었죠. 그 효사동에 있는 옥인교회 앞에서 그 옥인교회 주차장입니다. 그게 서울시 땅도 아니고요. 옥인교회 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 땅에서 텐트를 치고 그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텐트에다가 그게 2개월도 안 되고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 이 텐트에다가 벌금을 얼마를 물렸냐면 4,365만 원을 물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몇 년씩 이렇게 불법 그것도 엄청난 시민의 공간을 그래서 옥인교회 땅이에요. 옥인교회 땅에다 돼 있는 것도 막 그렇게 몇 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이런 서울시가 아니 이 불법 시설물을 그 강화문 광장이라는 거는 시민의 공간 아닙니까? 거기다가 몇 년씩 해놓은 거는 이거 벌금 왜 안 물려요? 예?
이렇게 막 편법으로 편견을 들어가지고 시정사업을 하면 됩니까 이거? 변호사라는 자가 법 집행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서야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에 무슨 형법도 아니고 태장 때리는 형법시대도 아니고.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 교회 거기는 왜 벌금을 4천만 원 이상씩 그렇게 때린 거예요? 이거는 왜 안 때려요? 이거는 뭐 수억 원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월간조선 뉴스룸에서 나온 건데요. 불법 시설물에 대한 희망 촛불에 변상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박원순 서울시가 2017년 7월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과연 광화문 광장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광화문 광장 지금 박사님께서 광화문 광장을 했는데 촛불 우리 이제 우국 단체를 고발한 그 4.16 단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광화문 광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4.16 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겨요. 그 명명 자체도 이 광화문 광장 언제부터 그 자기네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어떤 약속된 네임입니다. 프레임인데 그렇죠. 네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4.16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박원순 시장이 여기 지금 트위터 글을 보면 평화적인 집회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시설을 파괴하고 방어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광화문의 촛불 기념비를 방어하고 훼손한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촛불 기념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법 시설물인데 왜 촛불 기념비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박원순 시장은 촛불들의 시장이나 하십시오. 왜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을 하는 겁니까? 촛불 들고 데리고 가가지고 촛불 들 시장을 해야지. 박원순 시장이 원래 변호사 아니에요? 네,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불법 시설물이 4년 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해태한 거 아니냐고 지금. 그렇죠. 응? 도대체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에 대한 의식이 그거밖에 안 돼? 응? 그러니까 이게 4.16 생긴 제가 그 4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생긴 게 4년 정도 됐고 이게 아마 이 탑이 생긴 거는 그 4년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안에 뭐 1년, 2년인데 그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세월호 텐트. 세월호 텐트. 이게 지금 거기요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요 성장 썩은 데가 납니다. 성장 썩은 데. 그리고 그 무슨 세월호 유가족을 기린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장사나 하고 있고 예, 이게 박원순 시장이 오면서 지금 서울시가 완전히 포장마차 도시로 추락을 했어요. 이 서울시장이잖아요. 이 사람 감옥 가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국 시민단체에서는 이 집 세월호 텐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전기가 들어가고 물이 공급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 맘대로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우리 우국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서울 그 시청 앞에 서울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애국 텐트라고 이렇게 쳐놨습니다. 네. 그 애국 텐트 한 동마다 다 벌금이 부과가 됐고요. 심지어 그 안에 천안함 46인 위패하고 지난 3월 10일 날 그 헌재학교에서 희생된 분들이 그 위패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걸 일순간에 공권력이 들어와서 그렇지, 공권력이 들어와서 그거는 이 사람한테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물려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되면 저쪽이 잘 쓴 말을 좀 쓰겠는데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겁니다. 쉽게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당장 시장 자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냥 재선식이나 하겠다고 무슨 삼선을 해요? 웃기는 인간이에요, 진짜. 제가 좀 더 놀라운 얘기를 보내드리면요, 이 4.16 연대인데요. 4.16 연대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4.16 연대에 보면 그날 3월 1일 날 된 성명서가 나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 아주 우리 이 우국 단체를 거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아주 좀 그런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명, 세월호와 민주주의를 공격한 폭력의 관용은 없다라고 합니다. 3.1절 거구단체, 거구정치 세력의 폭력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어제 3.1절 99주년이었던 3월 1일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야만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거구단체들과 거구정치 세력은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시민을 폭행하였다. 글쎄요, 그날 제가 주위에서 시민을 폭행한 거는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아니, 그 자리에 이걸 저지하려던 시민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뽕이에요. 또한 박근혜 최신실 국정농단에 한간 국민 촛불 항쟁, 상징 조형물, 희망 촛불에 방화를 하고 경찰까지 폭행하였다. 그래서 우리 그날 경찰에 폭행되어지는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폭행한 건 아니고요. 그게 시설물이 넘어지면서 경찰이 조금
페이크 뉴스구만, 페이크 뉴스. 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시민들의 기물을 파손하고 서울시 시설물까지 훼손했다. 자, 이분들이 서울시 시설물을 훼손했다고 서울시가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서울시 땅에 불법 조형물을 지은 이분들은 과연 합법하냐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어폐가 있는 이게 일이에요. 날강도들이라 네. 도둑이 매를 든다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말 너무 좀 심한 말을 쓰는데요. 이 사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거구 테러와 방화 테러. 이게 어떻게 거구 테러고 방화 테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러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라 그러는데 뭘 상관 있어요? 이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왜 자유란 말을 꼭 뺍니까? 이분들은 항상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항상 민주주의라는 말만 씁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주사파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사파 하니까 무슨 조폭단체 것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거. 예, 맞습니다. 술 먹고 주사하냐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 술 먹고 주사해서 많이 부려요. 젊은 친구들이 이 주사파를 잘 모르는 거죠. 술 먹고 여자들한테 주사 부리더만 그 사람들. 맞아요. 예, 미투 좀 많고 한데. 미투.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파라니까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한테 부탁이 뭐냐면 앞으로 주사파라 쓰지 말고 풀네임을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파라고. 그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그 용어의 쓴점, 용어의 뭐 정확한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주사파라 쓰지 마시고 김일성 주체 사상파라고 꼭 써주시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구 테러라고 합니다. 이 거구란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걸 함부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국좌 중에 초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을 다 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는 김정은이가 구구 아니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 구구는. 함부로 죽이고. 예, 함부로 죽이고. 인권을 우리나라에 구구가 있으면 편견주의로. 이런 4.16 연대 같은 게 활동을 못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두 혈통을 부르직하면 그게 파쇼즘. 예, 그게 파쇼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어 자체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터키 집회에 나오시는 단체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냐면 이 알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4월 10날 지금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뭘 하냐면 박근혜 탄핵 1년, 세월호 참사 4년, 광화문 시민문화제 이렇게 한답니다. 이에서 세월호 참사 죄를 묻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월호 참사 죄를 묻는데 그러면 세종병원 다 불타 죽은 거는 왜 죄를 안 물어요? 또 서울시에서 예산 꽤나 쓰겠군.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10날 토요일 5시에 여기 보십시오. 광화문 4.16 광장이 납니다. 여기는 우리 엄연히 광화문 광장입니다. 왜 4.16 광장이라고 함부로 붙이고 박원순을 빨리 쫓아내야 돼요. 박원순이가 지금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촛불 시위 때도 박원순이 예산 많이 써줬죠. 그러니까요. 요번에도 또 그 이제 날았던 그거 농단한 거는 그 죄를 묻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저 법치주의를 완전 저렇게 유린해 놨으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검찰은 다 박원순 무슨 다 하수인들인가요? 왜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거 세월호 그 천막 있잖아요. 우리 고소했어요. 그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고발했는데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를 안 해요. 이게 나랍니까? 예, 사법 검찰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그리고 뭐 누구한테다가 뭐 법적인 잣대를 더 들이대요. 법을 들이대려면 똑바로 들이대야지. 이게 이따위를 집행하는데 누가 거기에 법이라고 믿겠어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왜 그따위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집행해야 될 자가 법 질서를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파시스트입니다. 이 파시스트들이에요.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세월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희생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저렇게 할까? 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왜 정치적으로 오염되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 1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미 오염된 겁니다. 이건 세월호의 순수성을 여기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도요 세월호 참사 금방 났을 때 통일력과도 많이 후원하고
정말 그게 우리 아들하고 동갑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막 말을 안 듣는 것도 막 그냥 사람만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의 마음에 저 동참하려고 후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정말 징그러워요. 그렇지. 징그러워요. 여기 보면 이 이러고 강화문 4.16 광장에 어떤 사람들이 하냐가 나옵니다. 4.16 가족협의회. 과연 유가족분들이 자기 자식을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까라고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4.16은 약속 국민연대입니다. 뭐가 그리 많아요? 그리고 4.16 서울 4.16 연대입니다. 그러면 지방에도 뭐 4.16 연대가 있는지. 아니 근데 죽은 거는 안양인가? 예, 그쪽. 안양인가 그쪽 애들인데 왜 서울에 4.16 연대가 있어요? 이게 또 너무 이게 뭐 이쪽 사이트 가면 참 너무나 황당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이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4.16 연대 엄청 수사가 하라고 아까 박사님 말씀한 대로 2015년 6월 22일 날 이게 기사가 난 겁니다. 연합뉴스에. 지금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어요. 예.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검사들이 이거 하기만 해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집단적으로 검찰청을 쳐들어가서 아예 검찰청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문제냐면요. 지금 박사님께서 이렇게 흥분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쪽에 제보 오신 분들이 그 촛불 근처에 계셨다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된 분들인지는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는 못하지만 분노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거를 고발을 하고 하느냐고 해서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화가 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혹은 검찰이 구속이 돼서 한다면 우리 여기 지금 우국 시민단체들 말로만 시민단체가 아니고 정말 후원해서 그분들한테 걱정 없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국 진영의 변호사님들 지금 났어야 됩니다. 왜 지금 제가 여기 하나 국편이라고 있어요. 국편도 있고 한편도 있고 하니까 그걸 나서야 주셔야 변호사들께서 아마 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서울시가 불법 저연물을 치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벌금을 부과해서 그 벌금으로 벌금을 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검찰이 자꾸만 이따위 식으로 편파 수사를 하고 편파적으로 이 법 집행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안 적용되는 게 법입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아니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그 무슨 북한에는 선수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그 옛날에 양반 시절에 있었잖아요, 박사님. 그 거울 원님 마음이라는 게 원님 마음대로 하는 게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시대 법만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북한에서는 선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법이라는 게 지킬만 해야 지키는 거지. 예, 이따위로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법을 지켜요? 우리 세금도 이제는 안 낼 거예요. 이따위로 하게 되면. 뭐 박원순이 지네 편 들어주라고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웃기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편집국장님한테도 아마 좀 이게 읽으면 또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우리 박사님도 우리가 오시기 전에 한번 저하고 검토했는데요. 지금 왜 제가 변호사님들이 자유우국진영의 변호사님이 나서라고 하냐면 이쪽에 오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소 고발을 담당한 유하경이라는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문명과 반문명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라고 하면 애국 열사를 기리는 3.1절 기념 사업단체들이 3일 이내 조직 이등을 가리키는 말이지 3.1절 날 광장에서 불을 지르는 이들을 보수라고 칭하면 안 된다. 그들은 반달리스트, 파시스트, 반문명이라고 봐야 한다. 이어 그는 이것은 집회라거나 표현의 자유로 품어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며 면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럼 이거 이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으로 해당되는 얘기를 4.16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라 선전선동가로구만.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반달리스트는 문재인 따르는 게 반달리스트 아니에요? 그 닭이잖아, 닭.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반달리스트라는 게 달을 반대하는 리스트인가 봐요. 예, 그런 반달리스트. 예. 말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냈는데 반달리스트.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 제보를 하면서 저는 반달리스트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문을 반대하는 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네요. 예. 지금 이게 안티문. 안티문이죠. 안티문. 예, 쉽게 예.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사건이 이렇게 나면 면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나가는데요. 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사건이 이렇게 그냥 그 단초를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왜 그게 만들었냐.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저 변호사 돈 벌어주려고 돈 벌어서 그렇죠. 얘기하려고 말하는 거. 근데 얘네들은요 돈 버는 구멍이 아주 넓고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저기 뭐 한 건 생겼네요. 한 건 생겼고 예 그렇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문명과 반문명의 싸움 맞습니다. 예 지금 빨갱이가 지금 나라의 주인이 이게 문명입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은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산당들만 지금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보고지를 치는데 그게 바로 반문명이죠. 뭐가 반문명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 애들 교통사고 난 거를 4년을 거기에 시민의 강장에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게 그게 반문명이지 그게 문명입니까? 웃기는 꼴값들을 하고 있네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된 건 우리는 분명히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네들은 광화문 4.16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봐야 뭐 잡아가지고 더 가겠어요? 체포하겠죠. 예, 이번에는 아예 세월호 광장을 싹 밀어버리고 우리 다 그냥 구치소에 그냥 가는 거죠. 예, 가라 그래요. 그래서 북한보다는 검은도 안 하고, 예, 밥도 잘 주고, 총살도 못하고, 그리고 검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를 뭐 때리기라 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가뜩 잡아넣으라 그래요. 구치소가 모자라면 또 뭐 새로 지울려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하나 이건 기사를 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시켜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16 연대가 예수가들 도움을 받아 촛불 조형물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였기에 철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다. 첫 번째, 촛불 조형물의 소유주를 정확히 밝혀라. 그 근거는 제작, 설치, 비용, 영수증과 참여자 명단을 제시하라. 두 번째, 광화문 광장의 관할 기관은 왜 묵인하였는가? 그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려면 단시간에 할 수 없었더 관할 기관이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담당자와 그 부서는 왜 묵인하였는가? 상부 기관으로부터 묵인 압력의 의혹을 밝혀라. 누가 묵인하라는 압력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설치 이후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밝혀라. 철거 명령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몇 번 보냈는지, 가태료 등 부과금의 납부 내역을 상세히 밝혀라. 혹 소극적 대처토로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도 밝혀라. 이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국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제보를 주면서 이 세 부분은 꼭 좀 더 기사를 해서 좀 밝혀달라고, 의혹을 좀 밝혀달라고 그렇죠. 부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리아 포스트에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국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장 이용mon이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도 양심의 선을 얹고 법편 타당하게 모든 행정을 해야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이렇게만 멈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정말 바른 세상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같습니다. 지금 법에 칼을 들었다고 아무한테나 칼질하고 아무한테나 뒤집어 씌우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의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역적의 그 명단에 당당하게 올라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예, 아니 공정하게 적용되는 게 법이지. 아니 똑같이 도둑질했는데 얘는 봐주고 얘는 안 봐주면 이게 무슨 필요 있어요? 법이랄 필요 없죠. 원님 태형이지 그건. 그러니까 원님 마음으로 북한은 선수 마음이라고 그러더니 거기는 장군님 마음이에요. 아, 거기 그렇게. 예, 여기는 뭐 달님 마음입니까? 장군님 마음대로 총 쏴라. 막 쏘라고 쏘는 거 아니에요? 고사총 갈겨버리고. 여기도 지금 뭐 달님 마음이 그냥 쏘라 그러면 쏘는 거고 잡아가라 그러면 잡아가는 거고. 아무리 이런 세상이 왔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국변, 한변, 자변, 우리 그 애국단체에도, 자유애국단체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께서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만약 경우에 애국 시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 벌금을 물게 된다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벌금을 내줘야죠. 예,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10만 원 내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10만 원 내면 벌금 내는 거 우리도 아니에요. 소송도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흉쳐서 우리의 정말 그 헌법을, 공정한 법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법이라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흉물이 되는 거죠. 흉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는 나중에 이제 너무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뭐 그래도 리버트 포스트 코리아, 우리 리버트 코리아 포스트에 많은 제보를 해줘서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렇죠. 예, 더 많은 제보와 예,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연들을,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애국 국민들의 편입니다. 확고하게 서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우파의 어마이뉴스처럼 턱턱 쏘는 예, 그런 행동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는 언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예, 허락하신다면 후원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나 기자님이 이제 배에 기운이 들어가서 잘 써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예, 더 보충한 거는 기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박사님 드릴 말씀 없으신가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혼자 외롭다거나 또는 두려움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민들 모두가 감시한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편집장으로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